네,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그러니까 유니티의 기본적인 그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이제 각 윈도우의 기본적인 속성 이거를 좀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그 제페토 전용 패키지, 그러니까 프로젝트 패키지를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열면은 훨씬 더 이제 이후 과정이 좀 손쉽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유니티에서 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제페토 스튜디오 가이드에서 요 앞단에 우리들이 이제 요 패키지 제페토 패키지를 설치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 제페토 프로젝트 템플릿이라는 거를 아예 여기 설치를 해줘서 얘를 가지고 열어가지고 새로운 작업을 아예 그냥 허허벌판에서 그냥 하는 방법 이걸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이걸 좀 약간 건너뛰어서 남들이 좀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가 열면은 훨씬 더 수월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요 약간 좀 그러니까 이 가이드로 따지면은요 월드 개발 시작하기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생성하기까지 가서 캐릭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제페토 플레이어 설치하고 컴포넌트죠. 캐릭터 로딩을 그 특정한 오브젝트에서 로딩하기 여기까지는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를 공부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기까지 누르면 됩니다. 되는데 여기 가보시면은요 요런 그 배경이라던가 이런 것도 하나도 준비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어가봤자 뭐 QR 테스트를 하니 뭐 월드 퍼블리싱 하니 요거를 배워봤자 이제 그러니까 이거 좀 간단하긴 하죠. 심사 제출하는 건. 근데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과정에서 저희는 슉 건너뛰어 가지고요. 여기 월드 개발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강의가 있어요. 요 그 제페토 측에서 제작해 주신 건데요. 사실 이 정도도 이해하려 그러면 스크립트 언어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유니티 기반으로 이제 개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긴 하죠. 그렇지만 일단은 뭐 그 언젠가는 이제 개발하겠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없으니까 왜냐면 유니티도 처음 보셨을 테니까 그걸 감안하고 일단은 요걸 열어서 내 프로젝트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은요 여기 클릭하시면 챕터 1 과정은 요런 이거 여셔서 이걸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챕터 2는 뭐 캐릭터 이동 속도와 점프를 제어하는 하고 아이템 먹기에 관련된 기능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 같으면 상호작용을 간단한 랜덤 게임을 한다네요. 예, 이것도 공부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요거 눌러주시면은요, 예, 깃허브가 열리고 챕터 1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열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기왕 받으시는 김에요, 여기 어셋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유니티 프로젝트죠. 상단으로 올라가셔서 제페토 월드 샘플이라고 하는 폴더로 올라가 주세요. 그러면은 어셋, 패키지, 프로젝트 세팅, 유저 세팅이라고 하는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폴더들이에요. 그쵸? 요거를 코드에 가셔서 아예 그냥 로컬에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다운로드 지불을 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지불을 하셔서 이거를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폴더 열기 가셔가지고
이 다운로드 받은 거를 우리의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제프로라는 프로젝트 전용 폴더를 하나 만들어 쓰기로 했었잖아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거는 우리들이 만든 거죠. 여기다가 이걸 붙여넣기 하셔서 압축을 여기다 풀어 보세요. 네, 압축 풀어 주셨고요. 닫기. 저기 G 파일은 필요 없습니다. 지워 주시면 제페토 월드 샘플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어셋 패키지, 유니티에서 요거 여시면 프로젝트가 열리는 겁니다. 허브 들어가셔서요. 뉴 프로젝트는 나만의 새로운 프로젝트인데 이 남의 거니까 오픈으로 하시는 거죠. 오픈 눌러주시고요. 요거 클릭하고 한 번 더 들어가세요. 왜냐면 여기 어셋 바로 위에 여기를 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열릴 거예요. 이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데요. 왜냐면 이제 그 패키지 풀고 내부에 여러 가지 이제 리소스들이 좀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압축을 풀어주는 과정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어셋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어셋들이 다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제페토에서 우리 사용했던 그 오브젝트들 있죠? 건물, 뭐 자연물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서 그것도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용량도 꽤 크고요. 이럴 때 보면은 참 제페토 측에서 되게 많은 거를 이제 제공해주고 다 유저 확보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만 되게 고맙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열어볼 수 있으니 되게 고맙고 리소스도 되게 훌륭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로딩이 다 되면 다시 레코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새롭게 열린 이 씬을 한번 열어보시죠. 메인 카메라 있고 디렉션 라이트 있어요. 라이트 선택하시고 F 눌러주시면 포커싱이 되죠. 그 하이어라키에서 라이트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가시니까 그 라이트에 대한 속성 값들 열리죠. 이게 뭐랑 좀 비슷하냐면 그 제페토의 빌드도 비슷한 구조예요. 빌드잇이 유니티에서 만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유사한 구조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빌드잇에 있는 기능보다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부담이 덜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파라미터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사실 좀 겁나긴 하시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그 디자이너 없이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들만으로도 리소스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유니티가 참 그런 면에서는 되게 개방적이고 되게 이제 포지션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거대한 언리얼 쪽에 그 시장을 유니티로 많이 끌고 왔던 어세스토어라는 강력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씬을 새로 만들면 메인 카메라는 뭐냐면 여기 우리가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플레이를 그러니까 일종의 테스트를 할 때 쓰는 게 카메라예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여간 이 새로 만든 씬에는 일단 딸랑 카메라 하나랑 라이트 하나만 준다. 그리고 요 라이트는 재밌는 게 요게 위치는 별 상관이 없고요. 요게 이제 요 각도에 따라서 밤낮이 좀 바뀝니다. 마치 태양광하고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죠. 자연광의 위치는 사실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하여간 이제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빌드잇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저희들이 수업할 때 지형을 다뤘던 거 기억하시죠? 지형을 먼저 만들어 보자.
게임 오브젝트 하시고요. 3D 오브젝트 중에 있겠죠. 지형이. 쭉 내려가시면 터레인이라고 있어요. 터레인을 딱 만들어주면 거대한 터레인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일단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캐릭터가 요만큼 하다 그러면은 저기까지 달려가려고 그러면 엄청날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지형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모바일 프로젝트에서는 안 씁니다. 왜냐면 너무 무거워서. 이게 왜 무겁냐면 이거를 제가 이제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여드릴까요? 예. 아, 이건 잘 안 보이네. 와이어 앤 쉐이더 프레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형이 이게 이제 3D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있는 이 폴리곤들과 서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는 3D 오브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아무리 봐도 폴리곤 수 몇 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가 무거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얘를 이렇게 브러싱을 해가지고 어떤 모델링을 하는 순간 이게 동적으로 좀 바뀝니다. 그나마 좀 이게 좀 요즘 터레인은 좀 약간 최적화도 좀 되네요. 자동으로. 예. 하지만 저는 그래도 좀 이게 최적화된 게 아니고요. 이걸 뭐라고 하면 되나? 레벨 업 LOD라 그래가지고 요 가까이 가면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가까이 가면은요 폴리곤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동적으로 막 달라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모바일에선 쓰기에는 너무 좀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다른 대안은 제가 내일 가르쳐 드리긴 할 건데, 이거를 왜 그런데도 왜 들고 나왔냐면, 빌드잇하고 좀 비슷하니까, 예. 그거 교육적 측면에서 연속성이 있으니 이걸 갖고 들어왔어요. 이걸 다시 이제 쉐이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색깔, 이미지, 이걸 텍스처라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냥 허허벌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고요. 구글 들어가셔서 그라운드 한 칸 띄고 텍스처. 좀 더 세련되게 하시려고 그러면요. 여기 보면은 SEMLES, Seamless Texture라고 하시면 이게 조금 더 세련되게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패턴이니까 서로 연결 부위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택하시고 이미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드는 텍스처를 선택하세요. 이거 마음에 든다. 네. 그라운드 텍스처인데 되게 이거 여기 글자들이 막 있잖아요. 이거 돈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꺼려지네요. 이거는 글자가 없는 거 보니까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이거를 해놨거든요. 이제 이거를 그러면 제가 이름을 크랙 그라운드라고 할게요. 그래서 풀, 그 다음에 흙,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지금 크랙 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4장 정도 준비해 주십시오. 네, 4장 정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형에다가 그 텍스처들을 입힐 건데 단색으로만 입히면 너무 심심하니까 4개의 사진 가지고 섞어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너무 이제 지금 지형이 크다 그랬죠? 터레인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메뉴 중에 일단은 맨 오른쪽
터레인 세팅 일단 가져가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크기가 있어요. 현재 지금 베이스 맵 디스턴스, 그 다음에 이제 뭐 터레인 넓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길이, 높이 설정돼 있죠. 요거를 한 좀 작게 할게요. 256. 그 다음에 요것도 한 256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되게 조그매졌죠. 예, 그렇게까지 조그만 게 아닙니다. 예,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터레인이 좌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좌표 기준이 여기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람들이 캐릭터가 만약에 여기 생성이 된다고 하면은 어디 생성이 되냐면요. 제가 간단하게 캐릭터 대신 큐브라는 만들어 볼게요. 그다음에 큐브가 트랜스폼 여기서 리셋하게 되면 최초의 위치 X, Y, G가 000에 해당하는 여기에 원점에 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바타가 생성된 다음에 잘못하면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다른 지점에다가 생성되게 하면 되는데 그건 좀 복잡하니까 지형 자체를 좀 이동시키세요. 예, 지형을 이동시키시고요. X축으로 256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128이고요. 얘도 마이너스 128이면 되겠다. 예. 그럼 왜냐면 256이라며. 예, 256 미터입니다. 256 미터니까 여기 저기 정중앙에 놓으려면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예, 됐죠? 자, 터레인의 크기를 줄였고, 요거죠. 터레인의 크기를 줄였고, 위치를 바꿔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페인트 터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 터레인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지금은 라이즈 오어 로어 터레인이에요. 그러니까 3D 모델링으로 직접 이렇게 높낮이를 이렇게 브러쉬를 통해서 그려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는 지금 그 상태인데, 이건 좀 이따 쓰고요. 요거를 클릭하셔서 페인트 텍스처로 바꿔주세요. 페인트 텍스처로 바꿔주시면, 그러니까 요게 그 색깔이라든가 이미지를 입힌다는 얘기죠. 예, 페인트 텍스처로 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셔서 그 레이어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포토샵에서 그 레이어예요.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어서 섞어 쓸 수 있잖아요. 그 레이어입니다. 요거를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크리에이트 레이어 딱 눌러주시고, 처음에 지금 넌으로 잡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4개의 파일을 제가 아까 우리 강의 자료 템플릿 오늘 강의 자료에다가 제가 저장을 했고요. 그렇죠. 요거 뭐 그 다음에 샌드 이 4개를 복제를 하셔가지고 컨트롤 C 우리 프로젝트 폴더에 요겁니다. 어셋 들어가시고요. 마이 챕터죠. 마이 챕터에 들어가셔서 스펠링이 틀렸네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텍스처라고 구분을 할까요? 텍스처라고 구분해 주시고 요거를 붙여넣기 해주세요. 요거 붙여넣기 해주시면 4개 텍스트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 챕터 죄송합니다.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여기 텍스처를 4개를 여기 등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았던 겁니다. 얘를 쓰자 이 얘기예요. 다시 터레인 가시고요. 터레인 여기 선택하셔도 되고 여기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페인트 텍스처 모드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에디트 레이어에 가셔서 크리에이트 레이어를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넌으로 잡혀 있는데 그라운드
우리가 지금 준비해 놓은 이미지들이 있고, 원래 그라운드라는 이름으로 이미지들이 몇 개 더 있었나 봐요. 예. 그러니 여기서 그라운드 중에 이걸 하나,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하셔도 되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것 중에 하나 해도 돼요. 네, 기왕이면 다운로드 받은 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때요? 방금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요게 여기 이제 이렇게 입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쉽지만 지금은 단색으로 입혀져 있죠? 네,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레이어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다 채워졌잖아요. 에디트 레이어 가시고요. 크리에이트 레이어. 아까 풀숲이 있었죠? 그레이스 눌러주시고요. 또 샌드. 그 다음에 락이라고 그럴까요? ROCK. 4개의 레이어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 다른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브러쉬 상태죠. 브러쉬의 크기는 여기 밑에 가시면은 요걸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단축키로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키보드에서 P 오른쪽에 괄호 만드는 2개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요걸로 조절하시면은 돼요. 이렇게 저는 하는 편이고요. 오퍼시티는 선택한 레이어의 불투명도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섞으려고 그러면 좀 낮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눌러주시고요. 브러쉬를 칠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 WSAD로 이거 이동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급하게 이동하시고 싶으시면요,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세요. 예, 그러면 좀 더 신속하게 이동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터레인 작업할 때 많이 좀 쓰임새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가 마을을 좀 구성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흙길이 좀 있으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다가 건물 세우면 되겠습니다. 요거 돌산으로 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돌산을 표현하는데, 텍스처가 워낙 좀 너무 촌스럽네요. 쓰지 말아야겠어요. 모래산으로 하겠습니다. 네. 산이 너무 튀어나왔죠. 이럴 때 라이즈 오어 로어 터레인이라는 클릭하시고요. 이때도 브러쉬 사이즈, 그 다음에 오퍼시티가 크게 작용하는데 너무 세면요, 너무 민감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낮춰주세요. 낮춰주시면 네, 요거를 덜 튀어나오게 할 수 있고요. Shift 키 눌러주시면 이제 요게 이제 들어갑니다, 반대로. 네. 되게 낮춰야겠어요. 한 5 정도 주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적당하게 누르셔서 여기를 이제 뭐 산처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런 지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길이 너무 커. 그러면은 요거를 언제든지 페인트 텍스처 가셔서 원하는 레이어 선택하시고 여기다 이렇게 칠해 주시면 이제 수정이 가능하죠. 여기까지. 네.
이래가지고 터레인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터레인은 너무 무거워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더라. 네, 그리고 동쪽으로 막 바뀌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CPU라고 그러죠. AP를 되게 많이 좀 따지고 드로우 콜이라고 또 하는데요. 이게 좀 이게 고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PC에서는 그게 큰 부담이 없는데 모바일 환경에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기능은 내일 설명드릴게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하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보시면 약간 좀 파란 하늘이고 좋은데, 이 하늘은 누구나 다 쓰는 하늘이거든. 너무 좀 심심하죠. 예. 요것도 언젠가는 교체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리소스들 한번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페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유니티 허브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이때 제페토 템플릿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만들었다면 제페토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예. 어디에 제공되냐면요. 여기 패키지 들어가 보시면 쭉 내려가 보시면 제페토 어셋, 제페토 빌드잇. 네. 여러분들 되게 반갑죠? 그 빌드잇에 사용되는 리소스를 여기 제공해줘요. 기본적으로. 빌드잇 시티, 클래스룸,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거, 뭐 테마, 웨딩에도 사용되는 게 있고, 캐릭터 컨트롤, 이거는 뭐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빌드 세티 가보시고요. 요거 던져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직접 던져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최초의 위치 000에 놓게 됩니다. 컨트롤 Z. 직접 던져 넣으시려고 그러면요. 요거 그리드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스냅이죠. 스냅을 켜놓고 바닥 지형에 맞춰야 되니까 요거 놓으시면 바닥 지형에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되겠죠. 스냅이 됩니다. 스냅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시켜 주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물론 도로에 관련된 게 지금 없어가지고 조금 이제 도로를 못 만들어서 아쉬운데, 일단은 이런 건물들로 일단은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그 완성도 측면에서나 되게 괜찮죠. 리소스들이 이런 걸 이제 막 제공해 주셔서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옥상 같은 데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옥상을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요 스냅 기능에 의해서 저기 이렇게 위치를 좀 잡아주거든요. 되게 안 어울리네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놓을 수도 있고, 나무도 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나무가 되게 많을 수도 있고, 산을 다 덮을 수도 있잖아요. 요 나무의 이름은 뭐냐면 이름이 이제 트리예요. 트리 1, 그 다음에 요건 트리 2. 요걸 다른 방법으로 제가 또 한번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뭔가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받았냐면 윈도우에 가셔가지고 어셋 매니지, 어셋 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그 어셋 거래 플랫폼이에요. 이거 눌러주시고 서치 온라인 눌러주신 다음에 나무를
검색을 합니다. 트리.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되게 많은 나무들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나무인가? 하여간 되게 좋은 게 많은데 다 유료거든요. 예. 유료면 너무 비싸잖아. 그러니까 무료를 일단 먼저 사용을 합시다. 예, 유료도 이제 필요하시면 이제 예산 안에서 뭐 쓰면 되겠지만 일단은 공부하는 동안에는 무료를 쓸게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기다 유니티에서 열기 에디터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고 임포트 하게 되면은요 이게 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여기에 보면 메시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어요. 메시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이게 재질도 지금 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걸 프리팹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이게 재질이 들어가 있어요.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내일 프리팹에 대한 얘기를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요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터레인 클릭하시고요. 여기 가셔서 에디트 트리 가신 다음에 트리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이름이 프리팹 폴더 안에 FIR 트리 요거 클릭하시고 FIR 언더바 트리가 두 개가 있어요. 예, 트리가 같은 이름이야. 근데 얘는 색깔이 없는 회색 오브젝트. 그러니까 3D 오브젝트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얘는 프리팹이라는 폴더. 여기 프리팹이라는 폴더. 아까 메쉬에 있던지 아니면 프리팹에 있던지 얘기 들었잖아요. 프리팹 아래에 있는 요걸 등록하는 겁니다. 요거죠. 이거 이렇게 해도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추가. 그 다음에 또 추가하기. 이거는 여기는 프리팹을 등록해 주세요. 또 추가하기. 이렇게 그래야 색깔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하기. 그러면 4개의 트리가 준비된 상태고요. 페인팅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 사이즈를 작게 하시면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고요. 네, 뭐 레코딩하는 도중에 잠시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뒷부분을 좀 다시 레코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냥 그런 김에 제가 좀 다르게 작업을 조금 더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어세스토어에서 제가 그 나무를 좀 다운받아가지고 조금은 아까보다는 좀 사실적인 그 느낌으로 제가 다시 설치를 해보려고 다운받아 놨습니다. 요 그 기능 중에 아까 설명을 좀 빼트렸던 걸 좀 몇 개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지금 요 옵션에서 그 이걸 좀 조절해서 약간 조금 더 이제 그 디테일하게 좀 작업이 가능하고요. 일단 브러쉬 사이즈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브러쉬 사이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나무의 높이를 결정을 하는데 이 랜더마이즈라고 해서 구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높이랑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높이? 예. 나무의 키를 좀 랜덤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칠했을 때 그 처음에도 되게 너무 균일했던 나무의 크기가 칠해질 때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높낮이가 좀 약간 좀 다르게 되는 거죠. 여기 랜더마이즈 기능 같은 거 잘 활용하시면 되게 자연스러운 높낮이 구분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컬러 베리에이션은 색상을 약간 좀 다양하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텍스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초록색까지 버리지는 못하고 그 안에서 약간 좀 밝고 어두운 정도가 좀 다르게 요거를 이제 저기 뭐야 색상 값을
베리에이션을 줄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터레인 세팅 값인데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터레인이 이제 어떤 다른 오브젝트한테 이제 그림자를 비추거나 뭐 이럴 때 이 옵션들로서 꺼버릴 수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씬 안에서는 좀 가벼워야 되니까 그때 이제 요 터레인 자체가 발생하는 카메라를 이걸로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터리얼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 매터리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디폴트 터레인 스탠다드를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도구에 가시면요. 요 브러쉬 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너무 좀 인위적이거나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 브러쉬 자체가. 근데 여기서 그 어떤 자연적인 느낌으로 약간 그러니까 경계면이 약간 좀 더 부드럽게 가고 싶을 때는 요 브러쉬 자체를 약간 다른 형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브러쉬의 종류는 요 그림에서 보여지는 걸로 약간 노이즈가 들어간 느낌으로 지금 제가 선택을 했더니 처음에 그냥 완전히 동그라미라던가 이런 거에 비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요게 이제 그 섞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터레인 자체가 자연물을 하는 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너무 이제 그 외곽 테두리가 동그란 식으로 되어 있으면 되게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런 브러쉬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걸 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외부 테두리가 좀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지만 그것보다 아예 브러쉬 형태 자체를 그냥 아예 요 이미지 가지고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건 자기가 이제 또 가져다가 이제 등록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자연물이나 이런 느낌이 조금 더, 예, 그 섞이는 게 이제 좀 아주 복잡하게 이제 보이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느낌을 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터레인, 그러니까 그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터레인에 대한 속성을 알아봤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이런 브러쉬나 나무들의 랜덤 기능들을 사용해서 좀 더 자연물에 가깝게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